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1년 후에 우리나라 집값이 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이 폭등을 경험하면서 하락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경향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값 전망이 엇갈리는 등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 동행해봐야죠. 저희가 힘 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일부 이슈와 정보는 유광수 이사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옆에 나와 계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부동산 상담과 관련해선 02077-6457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활짝 열려 있고요. 연락 기다리는 동안 저희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주택 청약시장 총정리 한번 또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그 민영주택, 주택 청약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고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민영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청약 그 1순위 자격 조건 그리고 가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미리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택 청약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주택을 분양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청약 예금에 가입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고 청약을 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요 행동을 이제 주택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청약 신청부터 분양까지 이렇게 보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은 청약 통장을 꼭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약 조건을 갖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을 분양을 받으시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청약 통장을 만드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건 어떤 조건들을 갖추셔야 조금 더 청약할 확률이 높아지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만 19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월 최소 납입액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젊은 분들 중에서 실제로 청약 통장이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부담되는 수준도 아니고 그 금리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미리 만들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라는 그 부분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점제 중에서도 실제로 청약 가입을 한 기간을 보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도 실제 점수 포인트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순위라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가점제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현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청약 가입자 중에서 약 한 50% 정도는 1순위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다라는 것은 어떤 큰 그 조건은 아니고요.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점제는 전체 총 만점이 84점인데요. 84점 중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그래도 좀 유명한 단지에 내가 청약을 넣어보겠다 하려면 최근에 어떤 분위기로는 60점, 최소 60점 이상은 돼야지 좀 도전해 볼 만할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60점 정도 되려면 제가 60점하고 그다음에 한 40대 초반에 부양 가족이 있는 성인 요 정도 기준으로 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왜 좀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1순위 자격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그리고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그다음에 위축지역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만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예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이런 투기과열 지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는 예치금이 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일정 예치 금액이 있고 이 예치 금액은 모집 공고 전 어떤 현장에 아파트 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모집 공고 전에만 예치를 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날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넣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점제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가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점수는 84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19세 때부터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이 세 가지를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최대 15년, 그러니까 19세에 가입해서 15년 정도가 되려면 최대 17점 정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 이상부터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좀 더 먼저 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한 40대 초반, 뭐 42, 43 요 정도가 되면 점수가 20점대가 좀 넘어가고요. 부양 가족 수가 2명, 3명 정도 되면 얼추 40대 초반이 되면 한 60점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그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 보면 나이대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런 청약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가점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점 계산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해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해보셔도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좀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점 기간이라든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는 좀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투기 지역이나 아니면 청약 과열지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라든지 아니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서 당첨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상의를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에 대한 정보 확인해 봤는데요. 청약도 좋지만 더 빠르게 정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정보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9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성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7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800만 원 예상됩니다. 영등포 구청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역세권 정보 들어왔습니다. 입지 여건 호재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영등포 구청역은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기준으로 입지를 설명드려 보면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가 걸리고요. 9호선과 2호선 그 환승역인 당산역과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걸리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측으로는 지금 바로 여의도가 있고 여의도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의도 통개발에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큰 범주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강시민공원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고 현재도 실제로 가서 보시면 낙후돼 보이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개발 가치가 높냐라고 한다면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실제로 높이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그런 주변 그 지가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왼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 이런 것들이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물포길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말 정도가 되면 전체적인 터널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제물포 터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터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아실 수가 없는데 건설 알림이나 아니면 서울시 사이트를 보시면 실제로 지하 깊숙이 터널을 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그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현장에 와서 보시면 실제로 코너 자리이기도 하고 위치나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주변 물건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꼭 비교해서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 중에서 지금 서울의 3대 축으로 영등포 지역이 거듭나고 있는데요. 도심 지역,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렇게 돼서 실제로 예전에 어떤 개발 내용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하면 대부분 다 어떤 그 예상대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영등포, 여의도 지역들이 도심이나 강남권만큼 개발을 할 예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좀 미리 선점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의도 개발 마스터 플랜은 작년에 한동안 지금 그 서울시장님이 발표를 하셔가지고 큰 이슈가 됐었다가 현재는 집값이 좀 상승하는 바람에 보류가 됐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언제든지 가셔야 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물건지에서 강서쪽으로 그다음에 도심권으로의 진입이 훨씬 더 자가용을 이용하신 상황들이 개선이 될 예정이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이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이런 것들 공부하실 겸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곳이라 방 크기라든지 옵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10월 달에 지금 이미 준공이 된 물건이고요. 9층 중에 5층이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다음에 다용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전용 면적이 12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인근에 공급되는 투룸들에 비해서 구조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상당히 넓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는 전세가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작년 대비한 전세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내부 인테리어는 현장 답사하시면 또 친절하게 대응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전화 주셔서 다녀오시고요. 가격 메리트 정말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인데요.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전용 면적 10평 기준으로 3억대가 넘어간 물건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2평이면서 2억 9,800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2,800만 원으로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8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활용하시면 7천만 원 후반대로 가능하신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등포 지역, 특히 영등포 구청역 주변에서 투자하시면서 2천만 원대로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은 아마 앞으로는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것들은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오셔가지고 실제 발품을 팔아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등포 당산동 1가에 자리한 정보 함께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